예. 예, 여러분, 우선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본인한테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소비자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다이어트의 어떤 원칙, 근육을 만들어내는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여러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스위치온이든 아니면 바디키 프로그램이든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디키 프로그램은 아름다움을 여는 열쇠예요. 하지만 여기에 건강한 열쇠여야 되죠. 그래서 체지방은 줄이고 그 자리에 영양을 채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디키 마이핏,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 체지방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바디키, M이 있습니다. 근육 중심으로 맞춤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진짜 체중 관리 지금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뺄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소비자 중에서는 살이 너무 안 쪄서 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의 체중을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한테는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체중.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성도 낮추고,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적정 체중이 얼마냐 하면,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키 곱하기 22 나누기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키 곱하기 21 나누기 만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 키가 180이라면 적중 체중은 71.28kg이 나오고 여자 키가 165라고 하면 적정 체중이 57.17kg 나와요. 자, 그래서 165인 키를 가진 여자분은 157kg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 인바디입니다. 왜냐하면 체중 속에 내가 이 체중이 지방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근육 때문에 체중을 많이 나가는지는 계산에 의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AP에 가면 이런 인바디 측정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에 보면 이 체중 조절에서 내가 지방을 얼마나 조절해야 될 건지 근육을 얼마나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 보러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970이 인바디 정말 비싼 기계거든. 한 3천만 원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우리 AP에 전부 다 깔려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물 체수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식이 단백질이 정말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내가 음식 속에서 먹는 미네랄이 아니면 영양보조 식품으로 공급되는 미네랄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70이 들어오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이 어디에 근육이 있는지, 이게 팔에 있는 상체에 있는지 하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가능하고, 내 몸에 있는 이 지방이 어디에 지방이 다 있는지도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찍어서 소비자들이랑 진짜 많은 얘기를 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이거 이제 그 해서 AP에 초청을 하시면 되게 좋아들 하시니까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기초 대사량도 있고 복부 지방률도 있고 내장 지방도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내장 지방이 증가되어 있어서 우리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고 저도 경도 비만이거든요. 자, 이 비만이 유전적인 거 이유 때문에 비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운동 부족 때문에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비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비만은 질병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자, 왜 질병입니까? 비만 뒤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비만이 되었단 말은 대사 질환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인슐린
문제가 생겼어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고장난 거죠.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혈액내는 고인슐린 혈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성 지방도 증가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움직이고, 당 대사도 장애가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요산 수치도 증가하는 거 전부 다 단순한 비만, 보여지는 건 킬로그램이 증가된 거지만, 이 뒤에는 이런 병증이 나중에 다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그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진짜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 이거. 섭취량하고 소비량. 섭취를 많이 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섭취보다 소비를 많이 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거. 이거 다이어트입니다. 이거 다이어트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량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내 먹는 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얼마나 또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비량이 작은 거잖아요. 내 소비량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것을, 궁리하면 다이어트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죠. 왜 실패를 합니까? 체중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체중만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체중을 줄였는데, 나중에 다시 요요가 오죠. 그죠? 요요란 그전 체중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요요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은 체지방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육을 늘리는 과정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체중의 포커싱보다는 근육이 늘리다 보면 체지방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의 포커싱을 하면 훨씬 더 잘된 다이어트 할 수 있겠죠. 자,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기초 대사량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호흡도 하고 있고 심장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대사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잠을 자고 휴식을 해도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초 대사량이거든요. 자,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기초 대사량이 60에서 75%를 차지해요. 진짜 많이 차지하죠. 자, 요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로 15에서 30%, 그 다음에 식사 열 에너지로, 보통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잘 많이 쓰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바뀌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2000칼로리를 섭취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1500이야. 어떤 사람은 1300입니다. 누가 살찌겠습니까? 기초 대사량이 작은 1300 칼로리를 먹는 사람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기초 대사량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을 봤더니 근육이거든요. 근육에서 50% 이상을 이 기초 대사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육을 증가시키면 기초 대사량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증가하는 거. 자, 그러면 운동을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도 증가되게 되고 활동 에너지도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너지 소모량을 봤더니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한 에너지 소모량이 3배에서 4배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기초 대사량을 보면 20대는 여자 같은 경우는 2100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기초 대사량이 1600 칼로리로 떨어지거든요. 자, 왜겠습니까?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고 또 그려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 사실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먹으면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나의 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초 대사량 올리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운동이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은 운동 부족이고, 수면 부족이고, 영양 부족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먹어도 그걸 우리 몸에서 쓸 수 없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칼럼에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데센 동화에서 성냥팔이 소녀 다 아시죠? 그죠? 이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은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몸이 냉한 체질로 바뀌면서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그러면 지방이 타지 않고 이게 몸속에 축적되는 상태를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섭취하는 양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잖아요. 그러면 신체는 이걸 비상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쓰는 모드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언제 공급이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서, 더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런데다가 또 공복감을 만회하려고 우리가 폭식을 하잖아요. 그럼 폭식한 그대로가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몸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외부에서 섭취되는 에너지가 작아지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육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이 있죠.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 기초대사량이 또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쉽게 또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거든요. 자, 이러한 증상을 극복해야지만 살을 뺄 수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만 살을 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말고 단백질, 고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고 식습관도 바꾸셔야 됩니다. 예, 몸이 따뜻해지는 어떤 음식들이 있죠. 밀가루 이런 것들은 몸을 창이합니다. 이런 섭취를 줄이고 과식도 좀 삼가하시고 따뜻하게 하는 거,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 그죠?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해서 우리 식습관, 그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온이 상승할 거고, 체온이 상승해야 신진대사가 잘 될 거고, 그래야지만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온이 1도 상승하면 기초대사량이 약 15% 정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다이어트 할 수 없어요. 살 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 면역에도 좋고 기초 대사량도 늘어난답니다. 자, 그리고 족욕과 반신욕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는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린다. 이게 다잖아요. 자, 섭취량 줄여봅시다. 자, 그러면 너무 섭취량을 줄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바디를 측정하면 기초대사량이 여러분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기초대사량보다 작게 섭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보다 작게 섭취하시면 우리 몸이 신체 기능 자체를 낮춰버려요. 어, 신체 기능을 낮춰서 먹는 양만큼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린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쪄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초 대사량보다는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 곱하기 1.2에서 1.3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00칼로리 정도의 기초 대사량을 가지신 분이라면 1500에서 1700칼로리 정도로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만약에 오늘 점심으로 햄버거를 한 세트 먹었다 생각을 합시다. 자, 햄버거 한 세트가 보통 300칼로리가 넘네요. 300칼로리가 넘고 여기 감자 먹어야 되잖아요. 감자가 450칼로리입니다. 거기에 콜라 들어가죠. 자, 그죠? 햄버거 하나에 1000칼로리입니다. 자, 그것을 하루에 만약 세끼를 먹는다면 한국인이 보통 3000칼로리 먹고 있답니다. 세끼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간식까지 먹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000칼로리 정도 먹고 있어요. 자, 잡곡밥도 3분의 2 정도 먹고 국 하나 먹고 반찬 3개. 요거 500칼로리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가 최소한 2,500에서 3,000원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표준 체중이야.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2,200에서 2,400칼로리 정도. 여자 같은 경우는 1,800에서 2,200칼로리 정도. 그죠? 1,800칼로리 정도는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섭취량을 줄이는 거. 섭취량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지만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과도하게 열량이 많은 음식이 아닌지 이걸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요것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섭취량도 파악을 하시고 섭취하는 열량도 우선 파악을 하시고 나서 적정한 열량과 영양소로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섭취량을 줄여버리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량도 같이 부족해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종합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영양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세포 생성 유지 보수에도 필수적입니다. 자, 우선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죠? 양을 줄이셔야 되는데, 양을 줄이는 거, 플러스 음식의 종류를 바꾸기 여러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음식마다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당지수. 그 GI 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당지수가 이렇게 높은 거 있습니다. 우리 쌀밥 한 그릇이 86, 당지수가. 하지만 현미밥은 55 정도밖에 안 돼요. 구운 감자가 85라고 한다면, 고구마는 61이에요. 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당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어떤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당 지수가 낮으니까 인슐린은 덜 움직이잖아요. 감자보다는 고구마 쪽으로. 인슐린이 움직이면 무조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 지수가 60 이하인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 그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현미, 백미, 죽, 떡 쪽으로 당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떡, 여러분, 빵이나 떡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떡보다는 현미 쪽으로. 자, 과일도 껍질째 먹는 쪽이 훨씬 더 당 지수가 낮죠. 요새 즙으로 많이 짜 드시는데 즙보다는 껍질째, 과일째 드시는 게 당 지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자, 이렇게 당 지수를 생각하는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거든요. 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게 이런 혈당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오면 인슐린이 빨리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죠. 그죠?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체중성 지방으로 빨리 축적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반대로 올라간 만큼 떨어지거든요, 혈당은. 그럼 여기 이 떨어지는 이 타이밍은 진짜 많이 배고픕니다. 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게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면 3시간 이후부터는 진짜 또 배고픔에 때문에 우리가 또 시달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 말고 당지수가 낮은 식품 있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지수가 낮은 것들은 이렇게 혈당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포만감도 아주 오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복감도 훨씬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보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고지알 식품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 공복 중추를 자극해서 진짜 섭취가 더 증가합니다. 훨씬 더 많이 배고프. 그리고 지방 합성을 빨리 촉진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지알 식품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섭취하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지방 합성도 감소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 식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비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것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꿔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스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건 단백질로 먹었을 때. 자, 그래서 단백질 위주 식사로 바꿨을 때는 혈당을 작게 상승하게 하고 이게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서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3개월간 단백질 식사량을 늘렸더니 단백질 식사량만 늘렸습니다. 하루 총 칼로리가 한 440칼로리가 감소됐고요. 평균 체중이 5kg 감량. 포만감이 업되고 식욕이 다운되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굿모닝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굿모닝을 통해서 이 소비자가 다른 거 안 하고 굿모닝을 3개월만 지속적으로 유지만 하더라도 사실 5kg가 감량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굿모닝을 해보면 진짜 포만감,
네, 또 살이 빠지는 느낌 다 여러분 다 그죠? 다 경험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파이토 프로테인 한 스쿱에 4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두 스쿱 먹으니까 이 아침 식사가 100kcal에서 끝나는 거죠. 진짜 건강한 식사다, 그죠? 자, 그래서 환자혁명에 보면, 자, 사실은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지금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칼로리 계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비만인 사람한테는 칼로리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칼로리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칼로리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칼로리 계산 안 할 수가 없고, 비만인 경우에는 이 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환자 혁명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많이 분비하는 게 좋겠죠, 그죠? 분비를 늘리려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고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렐린은 나쁜 호르몬입니다. 공복 호르몬,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호르몬. 밤늦은 시간에 진짜 배고프죠. 요때 그렐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렐린은 단 음식 중독을 야기하는 음식 중독을 야기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분비가 되면요.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분비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배고프기 전에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배고플 때까지 있으시면 그렐린 때문에 진짜 폭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렐린을 보시면 단백질을 섭취를 했더니 자, 요 빨간색이 탄수화물이고 요 회색이 요 중간게 지방이고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했더니 그렐린 분비가 감소하는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고프기 전에 여러분 단백질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지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꼭 단백질 우리 프로틴 음료수 있죠. 그거를 마시거든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렇게 마시고 나면 훨씬 더 근기가 있고 저녁 식사를 또 과식하지 않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규칙적인 식생활이 이 호르몬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생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비를 낮추려면 6시간에서 8시간 꼭 수면 꼭 하시고요. 자, 렙틴 호르몬이 있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식욕 억제 호르몬 우리 편입니다. 자,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액상 가당을 많이 먹으면 외부에 있는 당 있죠. 액상 가당을 먹으면 렙틴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액상 가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가장 큰 영향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과다 분비가 되면 지방 합성을 증가하거든요. 인슐린은 진짜 좋은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빨리 지방화시켜서 혈액 내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증가하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지만 과다 분비가 되면 지방 합성을 증가시켜요. 자, 이게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그죠? 자, 인슐린 저항성은 너무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 인슐린이 말이 안 듣는 그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자,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되돌려서 인슐린 민감성으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굶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16대 8, 14대 10 이렇게 간헐적 단식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사과 식초 있죠. 아니면 감식초, 아니면 우리 에사비 있잖아요. 에사비를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만약에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것 같다. 그럼 에사비부터 먼저 딱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코르티솔은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문제는 만성적으로 그 코르티솔이 증가된 상황이에요. 현대인들은. 자, 이렇게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근육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 운동이고, 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복식호흡과 명상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하면 여기 인바디 데이터를 제가 잘라서 여기 붙인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복부 지방이, 자, 지방을 보시면 여기가 내장 지방이잖아요. 그죠? 요 밖에 있는 게 피하 지방, 요게 복부 지방입니다. 그죠? 자, 피하 지방에 쌓이다가 더 이제 쌀 데가 없으면 복부 지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어쩌면 지켜내는, 요게 이 피하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 많아지면 이 지방, 내장 사이사이에 이 지방이 끼기 때문에 염증을 훨씬 더 많이 또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내장의 기능 자체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복부 지방률이 0.87이에요. 자, 기준치에서 조금 능가했죠. 내장 지방 레벨은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평균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장 지방보다는 복부 지방 쪽에, 피하 지방 쪽에 이게 더 살이 찐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결론은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른 비만하면 요런 지방, 요런 타입들이 많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게 물론 살을 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 음식물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하고 염증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피하 지방을 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쪽으로 조금 다이어트 상담을 하시는 게, 그래서 유산소 운동해야 됩니다. 지방이 과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생활 습관도 여러분 잡아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 복부 지방률도 여기 평균치에서 넘어졌고요. 내장 지방도 지금 16입니다. 이런 지방, 이런 분들은 뭐 많이 드시고 안 움직여서 생기는 일반적인 비만형이잖아요. 그죠? 자, 식생활 문제 심각합니다. 너무 많이 드셔요.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벌써 있으실 거고, 대사 질환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의 양도 줄이셔야 되고, 음식의 종류도 바꾸셔야 되고, 술이나 야식, 이런 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상담을 하실 때도 조금 다르게 다이어트 상담 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한국인들이 인슐린, 당뇨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시원한 콩나물 국밥 있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 적정 비율이 86%예요. 콩나물 국밥에서. 아, 그죠? 볶음밥이죠. 볶음밥이 에너지 비율이 80%, 칼국수 9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짜장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끼 식기 때우는 이런 음식들 자체가 에너지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비율을 낮추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55에서 65% 정도로 낮추시고, 단백질을 7에서 20% 낮추시고, 지방을 15에서 20%로 올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에 낮춰진 것들을 단백질로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탄수화물 낮추는 거는 단백질밖에 없다. 그래서 탄수화물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방을 더 늘리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지방을 늘려야 되지만 지금 뭐 나쁜 지방이든 좋은 지방이든 진짜 많이 드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낮추는 것들을 전부 다 단백질로 채우는 쪽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식생활은 먹지 않고 빼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요요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GI 수치가 낮은 걸로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뻥튀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마른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콤프레이크나 뻥튀기 이런 것들은 이거를 드시고 물을 드시면 물이 전부 다 그거를 말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말라있기 때문에 열량도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요요 오는 거 경험 다 해보셨죠. 자, 다이어트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자,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야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서서히 또 에너지화되기 때문에 지방 감소, 지방 합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식생활을 줄이는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그냥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의 근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골격근이 있고 심장근이 있고 내장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다른 모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얘가 이걸 넣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골격근이 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골격근이 작은 사람이 심장근이나 내장근이 튼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이 내한테 보여지는 골격근이 작다는 말은 나의 심장근도 그렇게 근육이 튼실하지 않고 내 내장에 있는 간이나 대장이나 소장, 위도 그렇게 근육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격근을 강화시킨다는 거는 어쩌면 심장 근육, 혈관도 강화시키는 일이고 내장 근육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근육과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근섬유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평소에 이렇게 근섬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게를 치거나 어떤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육 단백질이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섬유들이 구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거든요. 이게 손상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손상된 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근세포들이 두꺼워지거든요. 이 두꺼워지는 게 근섬유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복할 때 잘 회복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런 단백질이 지금 미세하게 지금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영양 보충도 다른 영양 보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휴식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지방, 수분 등의 종합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예, 단백질을 먹는다고 모두 다 근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 효율을 높이면서도 이게 근육화 될 수 있는, 그죠? 타이밍 중요하거든요. 자, 근육의 상태를 보면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에너지 단계입니다. 운동하기 직전, 운동하고 있는. 단계가 에너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포도당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때는, 포도당, 단백질보다는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육 수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는 말은 근육과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 수축을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 확보가 필요해서 포도당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육 직전이나 도중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때 단백질 섭취는 운동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 회복도도 빨라지는 게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전에 포도당과 단백질이 같이 돼 있는 혼합 음료를 섭취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포도당이 요 안에 있는 근육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우리 저장 단백질, 저장 포도당이 있잖아요. 이 포도당을 뺏었으면 근육이 빠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뺏어 쓰지 않도록 운동하기 전에 포도당을 먼저 섭취하는 거 에너지 원으로도 쓰고 포도당도 이제 아끼는 그리고 지구력도 증진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포도당과 단백질을 섭취하시고요. 자, 운동을 하셨습니다. 운동 직후 45분 이내를 동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단백질을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글리코겐을 다시 저장하는 시기예요.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육 성장의 골든 타이밍이 이 운동 직후 45분. 안에가 근육 성장의 골든 타임이거든요. 자, 이때는 사실은 단백질 중요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운동 직후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E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진짜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이런 것들,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훨씬 더 빠른 근육 회복, 근육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요 운동 직후 45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화 단계가 끝나고 다음 운동 시작하기 전. 한 이틀 정도까지를 근육 회복의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육 섬유가 이제 수를 늘리고 근세포 크기를 키우고, 그죠? 자,
에너지 단계에서 고갈된 글리코겐을 회복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근육 회복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충분한 휴식 필요합니다. 충분한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공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에는 체중당 1kg 한다면 0.8이에요. 보통 한 1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50kg일 때는 50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내가 근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 중이라고 한다면 체중 1kg당 1.5g까지 늘리셔야지만 근육 향상에 효과적이거든요. 자, 50kg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50g에서 단백질 섭취를 50g에서 90g 정도까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랑 만났을 때 내 몸무게에 비례하면 만약 이 사람이 50이면 한 60에서 80g 정도까지를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이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단백질 우리가 파우더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를 내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은 단백질 파우더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를 식이로 섭취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 단백질 파우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2스쿱, 그다음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또 우리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한 반 정도는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고. 근데 내가 체중에 상관없이 내가 근육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죠? 헬스장에서 근육맨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만 하시면 안 됩니다. 늘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그래서 고칼로리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지만 우리처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증가하시지 마시고 단백질만 증가하셔야지만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의 합성률은 운동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운동 후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영양제를 같이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도 48시간까지는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고 조직이 재합성되는 그래서 진행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성 운동을 하는 경우, 즉 무게를 치는 어떤 근육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위에 계속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48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서 번갈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상체 운동, 하루는 하체 운동 이렇게 해서 하루 부위별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근육 생성에 단백질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영양소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만 손상된 근육을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와 통증 해소도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근육 강화에는 자, 운동이죠, 운동. 그죠? 운동인데 우리는 근육 내 단백질은 운동을 하면 지속적으로 분해, 합성되고 있어요. 근육을 하면, 근육을 안 할 때도 마찬가지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있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이런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 버리면 근육 감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이 부족해 버리면 근육이 분해되는 쪽으로 가버리고 이때 적절하게 포도당과 단백질이 공급이 되었을 때는 근육을 생성하는 쪽으로 불이 켜집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국내외 연구 결과 하루 기준 1.5k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아까 50kg이었으면, 아까 90g이었죠? 90g을 매일매일 섭취를 했더니 근육량도 증가하고, 운동 수행 능력도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체단백 합성률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1.5g, 킬로그램당 1.5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주 3회 근력 운동을 수행을 하면 근육 강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 매 끼니마다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죠? 간식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먹고, 중간에 간식에 먹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을 우리가 식사 때 또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끼니마다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고, 자, 단백질은 아까 말씀했듯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죠. 자, 몸무게의 1.5까지 여러분 늘려보시고 이거를 4끼에 걸쳐서 섭취를 하십니다. 4끼에. 자, 언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운동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합성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운동 후에는 무조건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탄수화물 말고요. 복합 탄수화물. 현미나 통곡물 같은 거. 그죠?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서서히 분해시켜서 지방 축적도 저하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쪽으로. 비타민 D, 칼슘 무조건 필요하겠죠. 오메가3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은 필요하겠습니까?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여러 근육에 또 우리 몸을 회복하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아까 활성산소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도 챙겨서 드셔야 되고, 수분은 진짜 우리 근육에 의외로 수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잘 해야지만 근육으로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분 섭취도 우리 한 2리터씩 정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비타민 D가 요즘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뭐 여러 가지의 뭐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뭐 당대사, 면역, 그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육 쪽에서 보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비타민 D가 진짜 효과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 세포를 성장시켜서 근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 비타민 D가 효과 있다. 그래서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비타민 D 이거를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준이 증가할수록 혈중 내 비타민 D가 많을수록 근감소증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만나면 무조건 비타민 D. 비타민 D는 가격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햇살토, 비타민 D 모두 다 권하셔서 드시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메가3 여러분 좋은 거 너무 많지만 근육 쪽으로 해서 보면 운동 후에 근육 염증 생기고 통증 있잖아요. 이거를 줄이는데 오메가3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량도 느리고 근육 강도를 시켜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육 분해 속도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오메가3를 드시는 거 필수죠.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 칼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걸까? 예, 이런 분 많죠. 했는데 다시 요요가 오고, 그죠? 더 찌고, 그죠? 왜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걸까? 다이어트 방법이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다이어트 진짜 심플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천편일률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그 방법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인바디 측정해야 됩니다.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니, 부족한 거는 채우고, 과한 거는 줄이고, 이것을 인바디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신 뒤에 요기에 맞는 다이어트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이제 우선 인바디 측정해서 먼저 그 파악을 하시고, 자, 우선은 다이어트를 할 때 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뭐 계속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주 정도를 감량기로 보고 그 나머지 9개월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기간을 잡아라고 하거든요.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다이어트, 식사 조절을 하고 그 나머지는 유지기를 하는데 식습관이 잘 세팅이 되어 있던 분들은 유지기에도 살이 빠져요. 속도가 조금 작게 빠져서 그렇지 유지기에도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고 시작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그러니까 목표 체중, 그다음에 운동 방법도 결정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이것도 인바디를 측정하시면 우리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상체 비만인 경우, 하체 비만인 경우, 복부 비만인 경우 이런 것도 다 운동으로 다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나 어떤 이런 유산소를 더 집중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근육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고 시작을 하시고요.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단에서도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음식의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음식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저는 간헐적 단식을 저는 14대 10 해서 14시간 동안 어 이제 공복이고 10시간 정도의 제가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16대 8은 조금 힘들어서 14대 10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제가 실천을 하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변동이 없고 뭐 과식을 하더라도 이게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지켜보시는 거 되게 필요하시고 물 섭취 잘 하시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는 결과가 아니고 습관입니다.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여러분 하시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 뺀 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란 의외의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고 미리 정해진 시간만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이런 작은 원칙들만 지켜도 성공의 길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이거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보면 이 이제 칼럼에서 이제 이게 다이어트 제한 어, 조언을 해 주시는 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은 거대 비만형 몸매예요. 즉, 비만이십니다. 비만이신 가체중이시거든요. 가체중인데 근육도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식사량 줄이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에너지 많이 태우셔야 되고, 자, 이럴 때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자전거 타기, 근육의 양이 작기 때문에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힘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마른 비만형이에요. 보기에는 말랐어요. 근데 인바디 분석을 해보면 체지방이 나오고요. 근육도 없어요. 근육도 없고, 체지방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디 배부터 나옵니다. 배부터. 자, 이런 분들은 사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근육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셔야 되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음식의 양보다는 폭식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서 일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간식이나 단순당 줄이시고요.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훨씬 더 많이 늘리시면 이분들, 예, 괜찮으시겠죠? 자, 근육형 비만. 근육형 비만은 과체중이시면, 이지만 근육도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탄력보다는 몸이 조금 근육도 많고 체지방도 많고 그래서 몸이 좀 울퉁불퉁해 보이기 쉬우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운동하셔야 되고 식생활 조절 무조건 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혈액순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떤 비만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바디 측정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성공에 도움을 주는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이 있죠. 자, 마이핏 프로그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한 거 다 나옵니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해줘요. 얼마나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는지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해주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도 이제 처방해 주시고 또 이거 우리 또 프로모션 할 때 같이 하면 또 그죠? 리워드, 예, 20만 원 바우처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바디킴 IM은 근육 중심으로 맞춤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은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빼야 되는지, 얼마나 근육을 늘려야 되는지, 근육 늘리는 양을 또 이제 이렇게 맞춤으로 컨설팅을 해주시고요. 운동도 나한테 맞는 근육 운동 쪽으로. 그죠? 이것도 우리 프로모션 할 때, 예, 성공하시면은 바우처, 10만 원 바우처도 지급해서 저는 받아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바디 프로그램은, 사실은 먹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에비오더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하시지만 운동은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바디키 프로그램이 개인별 운동 능력,
체형, 고민 부위, 성별에 따라서 맞춤 운동을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맞춤 홈트도 이제 공급을 해주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GX, 그다음에 그룹 GX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시스템 이용하셔서 살 빼는데 도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데키 에센셜 세트에는 슬림팩이 두 개, 그다음에 프로틴 900g짜리가 한 비츠가 두 개, 그다음에 슬리핀 유산균이 두 개, 그리고 식사 대용식으로 있는 바디키 세이퍼가 이렇게 네 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슬림 스마트, 슬림팩에 슬림 스마트와 CLA가 들어가 있잖아요. 슬림 스마트는 체지방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됩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HCA라고 하는데 이게 1000mg 공급을 해주고 있고 나이아신 B3가 지금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인슐린에 의해서 그죠? 이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할 때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효소를 방해를 시키는 거죠. 방해를 시키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다시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된 것을 브라킹 해주는 제품이 이 HCA인 슬림 스마트입니다. 자,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시면 자, 이분이 8주간, 2달 섭취했네요. 8주간 섭취했을 때, 요 하얀 부분, 여러분, 요 오렌지색 보이시죠? 요게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진짜 많이 줄었죠.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량도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1000mg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줄어들고 있는 실험 데이터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CLA. CLA는 공인 리놀렌산이라고 해서 홍화유 추출물을 가지고 있는 CLA거든요. 식품의약 안전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1등급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1,400에서 4,200 사이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체중인 60인을 5개 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섭취를 시켰을 때 얼마를 먹였을 때 가장 많이 살이 빠졌을까를 했더니 하루에 3.4g을 섭취한 그룹에서 가장 많은 체지방 감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들어가 있는 CLA가 하루에 3,000mg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체지방 감량의 기능성 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량이에요. 이 함량이 공급되는 이 함량이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함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CLL 같은 경우에도 이거 딱 3,000mg, 아까 슬림 스마트도 1,000mg을 이게 딱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디키 세이크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바디키 세이크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상으로는 우리 파이터 프로틴이 훨씬 더 좋아서 파이터 프로틴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레인이나 이런 카페라떼 맛, 초콜릿 맛, 밀크티 맛, 그레인 맛을 보면 이 열량이 진짜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우리 아까 하루에 3,000칼로리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끼 대용식으로 200칼로리 너무 좋습니다. 200칼로리에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 에너지 적정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탄단지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40대 30.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을 진짜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이고, 이 카페라테가 16, 그죠? 그레인이 17g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더 특이한 점 여러분, 식이섬유가 5g이 들어가 있어요. 식이섬유 5g이면 우리 파이터 우리 그 파우더 있죠. 하이버 파우더. 하이버 파우더 그 한 포 5g입니다. 그 5g이 요 우리 바디키 세이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디키 세이크가 영양적으로 맞췄죠. 열량도 낮죠.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죠. 한 세끼 중에서 우리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진짜 좋은 식사 대용식이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감량이라는 인증 마크를 붙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까지 붙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바디케 액티브 세트는요,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프로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 밸런스 위드인 365가 들어가 있고, 오메가3, 아까 필요한 오메가3,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머스파워 부스트와 에센셜 아미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머슬 파워 부스터는 이제 오미자 추출물 가지고 만들었어요. 오미자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쉬잔드린이라는 지표 성분이 있거든요. 생 오미자를 1톤으로
280g밖에 안 된대요. 이 시잔들이. 그죠? 그래서 이게 근육의 지표가 되는 악력이나 근육의 무게, 근육 섬유가 크게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상으로 근력 개선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제품이 이 머슬파워 부스터거든요. 그래서 12주간 국내 50세 이상을 인체 적용 실험을 했더니 대퇴사두근 근력이 개선이 됐어요. 악력 근육도 개선이 됐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정받았고요. 이걸 가지고 세포 실험을,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근세포 사멸도 억제시키고, 근위축도 억제하고, 근육량, 근력도 증가시키고, 근세포 분화도 촉진시키고, 염증 억제에 따른 근세포도 보호하는 세포 실험까지도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슬 파워 부스터는 근력을 키우는데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이 4.99mg 뿐만 아니라 비타민 B2, B6, 비오틴, 아연, 크롬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근력에는 정말 좋은 제품. 그래서 운동하실 때, 운동하기 전에 이걸 타서 운동하시면서 드셔보세요. 지구력이 늘어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력이 늘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왔죠. 에센셜 아미노. 예. 사실 저번 거는 냄새가 좀 그래서 저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냄새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10종의 아미노산, 그죠?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 종 아르기닌까지 들어가서 그죠? 10종의 아미노산이 4,100mg 함유가 돼 있어요.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BCAA라는 아미노산이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유신, 이소류신, 발린을 우리가 BCAA라고 하거든요. 이 BCAA가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 50%를 차지하고 근육 조직에서는 단백질 3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단백질 분해 속도도 감소시키고, 단백질 합성도 촉진시키고, 대사 활동도 촉진하고,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수술 후에 시체를 회복하는데도 이 BCAA가 되게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이 BCAA를 5대 1대 1로 맞췄어요. 류신을 진짜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 제품보다 이 유신 함량이 29% 증가했습니다. 자, 맛도 혼합베리 향이고, 그래, 한 스쿱에 25칼로리밖에 안 되고, 이 물에 엄청 잘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전에 이걸 타서 하면 에너지 공급도 되고, 그죠? 수분 공급도 되고, 운동 후 45분 때는 또 우리 아미노산 필요하잖아요. 자, 운동 다음 하는 이 회복기 단계에서도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도 회복하고 또 복구될 수 있는 요렇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우리 에센셜 아미노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실 때 그냥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파이토 단백질이 지금 조금 단맛이 필요할 때 요거 넣어서 드시면 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거를 그냥 계속 물처럼 많이 먹었더니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바디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초창기에 바디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살을 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처음 측정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서 살을 빼보십시오. 그랬더니, 최종 측정할 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 얘기를 하시고, 인바디를 측정하실 때 인바디도 규칙적으로 측정하시고, 내 눈바디, 신체 바디도 여러분 측정하신 뒤에 또다시 비포 애프터를 남겨놓으시면 되게 또 뿌듯하시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 앱이 있습니다, 그죠? 앱을 통해서 어떤 이런 수분도 기록하고 식단도 기록하고 홈트도 따라 해보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관리를 했더니 훨씬 더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또 소비자들이랑 또 많이 또 살 빼고 근육을 향상시키는 그런 또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지현 리더님, 정말 저렇게만 하면은 살도 빼고 건강, 그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래 다니다 보면 자꾸 햄버거가 먹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현실로 들어오면. 자, 그럼 박지현 리더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또 한 주 또 화이팅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